오늘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을 잠시 살펴보고 등대 입구를 만들어서 등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바닥이 필요하니까 이전에 만들어 뒀던 등대에서 밑에 부분만 이렇게 커피를 해서 아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뚫려 있는 엣지 상태에서 엣지가 카피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아예 캡으로 닫아버리면 로더가 잡힐 수가 없겠죠. 아예 이 상태에서 면에서 폴리곤이죠. 폴리곤에서 이 면을 가지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Z쪽으로 쭉 끄집어 올려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가 되죠.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곤에서 면을 카피할 때는 사실 시프트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시프트로 카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니까 단순히 면을, 그러니까 폴리곤을 카피를 하실 경우에는 시프트와 컨트롤을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등대를 똑같이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일단은 스케일로 줄여야겠죠. 면이니까 사실 스케일은 3D 스케일로 줄이나 Y와 X를 사용하는 2D 스케일로 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 폴리곤 면에는 두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스냅을 걸고 하면 더 편하겠죠. 높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높이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케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이번에는 여기까지 맞추겠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을 오픈하지 않고 엣지를 카피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등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 면을, 물론 바깥으로 꺼내면 바깥으로 익스트루드 되는 거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도, 그러니까 창을 만들면서 보여드렸죠. 안쪽으로도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근데 이 안쪽 면을 예를 들어서 아예 이 바닥보다 더 아래로 쭉 익스트루드를 완전히 시켜버린다 그러면, 보시면 시프트를 누르고 Z키를 이용해서 Z축을 이용해서 쭉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부울리언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익스트루드라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 다시 본론으로
이번에는 요 등대 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입구는 보시면 좌우 대칭형이죠. 그래서 사실 한쪽만 만든 후에 나머지 반쪽은 미러 카피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모디파이 명령 중에 시메트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메트리 이 명령을 사용해서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박스를 이용해서 프론트에 놓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박스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죠. 프론트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스냅을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X축만 이용해서 센터가 되는 이 점에다 딱 맞춰주면 이쪽과 이쪽이 정확하게 반이 가운데 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버트 더블 플리 그 다음에 일단은 절반은 미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절반을 지금 이 상태에서 박스의 절반을 커넥트를 한 다음에 반쪽 면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축 위치에 박스의 가운데가 축 위치랑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안 맞췄거든요. 다시 오른쪽 뷰에서 앞으로 가는데 제가 만든 거랑 두께가 약간 원본이랑 틀리니까 이 녹색 엣지인 제가 만든 이 등대를 기준으로 앞에다가 맞춰야겠죠. 그러면 여기 점이 있으니까 X축을 쭉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이 점에다가 딱 맞춰주면 딱 붙어져서 만들어지겠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자 요 뒤에 이렇게 벌벌거리는 요 면, 요 면은 사실 등대랑 딱 붙어 있을 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딜레이트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된 거죠. 다시 프론트에서 일단 두 점은 이 엣지랑 딱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점과 딱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앞에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하셔서 원본 형광과 비슷한 같은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제가 만든 게 사실 두께는 이쪽 원본 근데 기둥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 이거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현관의 우측 기둥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시는데 기존 익스트루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네, 방금 배운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끄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면이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대략 정사각형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밑으로 쭉 해서 이 기둥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번에는 요면이 익스트루드 되면 되겠죠. 어디까지? 바닥의 높이까지. 내리기 전에 스냅을 걸어서 한 번에 그냥 바닥과 맞춰주면 편하겠죠. 쭉 내리셔서 여기까지 바닥까지
맞춰주시면 딱 바닥의 높이까지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엣지 두 개를 선택하셔서 보면 기둥의 엣지가 하나, 둘, 세 개. 바닥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엣지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엣지 두 개를 커넥터를 이용해서 세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엣지는 이렇게 기둥의 경사진 면을 만들어주는 데 쓰일 거고, 두 번째는 그 경사진 면과 동일한 높이에서 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엣지를 만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엣지로는 이쪽 맨 밑에 단과 동일한 길이의 엣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엣지를 어디까지 끌어내야 될까요? 제일 앞에. 다시 S 눌러서 스냅을 걸고 이쪽으로 쭉 끄집어내서 이쪽 엣지에 딱 맞춰주면 바닥 길이까지 딱 맞겠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엣지는 두 번째 역시 Y는 똑같이 같은 위치에 나와야겠죠. 이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높이 Z축으로 맞춰주시면 첫 번째 앞에 경사의 앞에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두 번째 방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저기 위치를 맞추고 Y와 Z 값만 맞으면 B와 Y와 Z 값만 맞으면 동일한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위치가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이 엣지는 단에 기울어진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높이는 얘랑 맞아야 되니까 일단 다시 스냅을 건 상태에서 Y축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높이 Z축은 지금 이 점과 맞춰주셔도 상관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필요 없는 면을 일단 지워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Isolate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 셀렉트된 오브젝트만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제가 만들고 있는 현관만 뷰포트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나머지 오브젝트가 없어진 건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끄고 이런 면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런 면들은 사실 바닥에 있는 면은 뭐 당연히 땅과 딱 맞닿아 있을 테니까 절대 보일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워줘도 되는 면이고, 그리고 이 옆에 면들은 등대에 기둥하고 딱 붙은 면이니까 사실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지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등대 같은 경우에도 불련 설명하느라 여기 막아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바닥면은 사실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땅에 이렇게 박힐 거기 때문에 등대에서도 바닥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 현관에 계단을 만들어야겠죠. 계단을 만드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기존 등대에도 요 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이 단에 예를 들어서 파묻히거나 계단의 면이 이 단보다 낮다고 하면 단에 파묻혀 버리겠죠. 그래서 이 단보다는
만들어지는 계단들이 살짝 높아야겠죠. 단위선들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밤보다는 살짝 계단이 더 높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단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아이솔레이트로 두고 오늘 레프트 뷰에서 볼까요? 레프트 뷰에서 정확히 여기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이드가 필요할 테니까 가이드를 플랜을 이용해서 플랜을 계단의 좌측 꼭지점부터 정확하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을 걸고 스냅은 반드시 이 그리드 포인터는 필요 없지만 버텍스는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겠죠. 좌측 모서리부터 클릭을 해서 이렇게 플랜을 한 장 만들어 줍니다. 역시 컷으로 만들 건데 좌측에서는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나요? 이렇게 보면 요 면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플랜의 위치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 볼까요? 이렇게 하고 대신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모서리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플랜의 모서리와 등대 입구의 모서리가 딱 맞게 그리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등대가 계단이 4개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금처럼 기본 세그먼트는 4,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딱 맞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 플랜을 리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잘 헷갈리실 것 같으면 아예 계단 모양으로 필요 없는 분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번에는 3개의 오브젝트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3개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아이솔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원본 등대를 빼는 거죠. 아이솔레이트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레프트로 가서 지금 만들어진 플랜이 지금 크기로는 이 등대의 단에 다 가려서 보이질 않겠죠. 그래서 일단 텍스트를 가지고 맨 먼저 제일 위에 거는 무조건 등대의 단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은 두 번째 단보다는 세 번째 계단이 이 등대의 단보다 높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단을 가지고 높이를 등대 두 번째 단보다 높게 살짝 높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단 첫 번째 계단은 대략 이 그러니까 세 번째 엣지와 그러니까 두 번째 계단의 윗면과 절반 정도 중간쯤 높이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역시 세 번째 계단 높이도 네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의 중간 정도 높이를 되게 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이제 됐는데 좌우 앞뒤가 사실 무조건 첫 번째 계단은 이 첫 번째 단보다는 앞에 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단도 첫 번째 등대의 단보다는 살짝 앞에 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정해졌으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중간 정도, 마지막 계단 앞쪽도 적당한 이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빈간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컷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번에는 플랜과 군대 입구만 필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솔레이트를 다시 해주고 레프트 뷰에서 정확하게 아이 쉐이딩 상태로 놓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플랜이 안 보일 테니까 입구를 선택하고 컷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스냅을 걸어 놓고 첫 번째 여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엣지, 바닥에 있는 엣지와도 딱 맞게. 그러면 이 모양대로 컷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계단 안쪽은 딜레이트로 지워줘야겠죠. 이거는 스마트 익스트루드도 가능한데 일단은 먼저 엣지로 엣지 복사 카피죠. 엣지 카피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엣지만 이 상태에서 절반에 있는 위치까지 카피를 쭉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된 거죠. 만약에 지우지 않고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안쪽 면을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Shift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쭉 한 다음에 중간에 걸어 주시고 이 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워 주셔야겠죠. 익스트루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랫면과 옆면이 같이 생성이 됐죠. 이거까지 완전히 지워 주시면 엣지로 익스트루드 한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은 두 개의 엣지,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브릿지 배우시죠? 브릿지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솔레이션을 불러보면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딱 붙어져 있는 엣지 두 개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놨기 때문에 사실 이 등대의 앞쪽 면과 현관, 등대 입구에 문이 동일하게 딱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관문을 살짝 등대에서 떨어뜨려 주는 정도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쪽 등대 입구에 반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처음에 여기 딱 붙어 있는 이 박스에서 그냥 익스트루드를 해서 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대의 기둥이 이렇게 꺾여 있는 관계로 딱 맞지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엣지를 이렇게 잡으면 이 옆에 면에 엣지가 다 잡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Y축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닿을 정도까지만 해서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쪽만 카피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박스 상태일 때
이 커넥터로 중간에 엣지를 준 상태에서 반을 날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브젝트의 기준축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카피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미러를 이용한 카피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모디파이어에 있는 시메트리라는 기능도 있다고 했었죠. 시메트리는 미러 기능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메트리를 딱 하면 지금은 이 주황색 기준선이 Z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미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Z축을 꺼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이쪽 좌우인 X방향을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미러가 됩니다. 미러 카피. 동시에 되는 명령이 시메트리. 그리고 늘상 우리가 해오던 미러가 있죠. 자, 미러도 역시 카피를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치를 시켜주셔야겠죠. 배치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면수를 줄이는 최적화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엣지들은 사실 버텍스와 같이 없어져도 이 현관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미러 카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오브젝트지만 여기에 있는 이 면들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면의 개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 배지를 없애서 지금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 있는 면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면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는데, 일단 최적화를 진행하려면 지금은 미러로 카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가운데 엣지에 포함된 점들은 두 개씩입니다. 두 개씩.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던 현관 반쪽과 우측에 있던 현관 반쪽이 미러 카피가 되니까 미러로 카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텍스가 두 개씩이겠죠. 보시면 두 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가운데 있는 엣지들을 하나로 합쳐야겠죠. 자, 합치는 명령은 웰드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점들만 쭉 다 선택해 보면 26개의 버텍스가 나오니까 웰드를 실행시키면 절반인 13개로 줄어버리겠죠. 웰드 13개로 줄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엣지와 점까지 다 없애서 이 두 개로 나눠진 면을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엣지를 루프죠. 루프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 루프로 선택이 된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을 하시고 리무브를 하시는데, 그냥 리무브를 하면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던 점들은 안 없어지고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무브를 하실 때 컨트롤 리무브를 하시게 되면 이 엣지에 속해 있던 점들까지 같이 리무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리무브를 하지 않고 컨트롤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점들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면은 완벽하게 이 면들은 두 개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따져봐도 대략 뭐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14개, 16, 18, 20, 24개였던 면이 반이면 12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자, 요런 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면을 지웠던 이런 부분들도 다 최적화의 일종이죠. 이렇게 해서 입구를 만들어서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